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저희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 33평이 있는데 네. 지금 전세 놓고 저희가 있거든요. 아, 전세 놓고 보유 중이시군요. 예, 예. 그래서 언제 팔 시점을 좀 네. 알고 저희가 팔긴 팔아야 되는데 시점을 조금 적당히 네. 조율을 못해서 좀 자문을 구하자 했습니다. 예, 전화 잘하셨어요. 자, 송파구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 지금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좋은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파크리오 갖고 계시나 하셨는데 예.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저희가 이게 저기 해요. 그 재개발 하기 전에 저 산지는 꽤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럼 뭐 그래서 가격이 저기 분양, 예, 가격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혹시 거주는 어디 딴 데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주택을 주택에서 공릉에서 거주하시면서 지금 주택에서 살고 있거든요. 파크리오는 예, 계속 예, 임대 놓고 예. 계신 거고요. 예, 예. 지금 33평대라고 하셨는데 최근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아니 거기 했는데 뭐 15억에서 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5억에서 16억 예. 사이 정도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파크리오가 워낙 뭐 좋은 단지다 보니까 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뭐 최근 1년 새만도 꽤 많이 올랐어요. 한 뭐 2, 3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많이 뭐, 올랐어요. 예. 그 이유는 뭐 일단 입지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지도적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송파에 이제 그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이제 헬리오시티가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뭐 이번 달에 뭐 만 몇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헬리오시티가 한 9,500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송파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향이 뭐냐면은 일단 전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리오시티를 보면은 최근에 나와 있는 전세가 막 5천 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들이 다 소진이 되려면은 제가 볼 땐 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이 주변으로 퍼지겠죠. 그러면은 예전에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움, 파크리오까지 해서 한 2008년이었죠. 그러니까 2008년에 입주할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어요. 워낙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입지적인 장점만 있다고 하면 그게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파크리오를 보시면 지금 이 파크리오 앞으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크리오가 이렇게 큰 단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미성이라든지 뭐 크로바, 진주 아파트가 곧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하려면 이 사람들이 멀리 갈 수는 없겠죠. 멀리 갈 수는 없는데 주변으로 가다 보면은 뭐 장미라든지 뭐 파크리오 이런 쪽으로 해서 꾸준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크리오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뭐 엘스라든지 리센츠가 이 송파권에서는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 거고 파크리오가 좀 차이가 났었는데 그 차이를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주변에 개발 계획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강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입지로 따지는 게 뭐 지하철역도 있겠지만 이 한강변의 입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크리오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잠실역, 또 롯데월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9호선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9호선까지 개통하면서 이 큰 올림픽공원을 내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그리고 한강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데다가 또 지하철 교통적으로도 좀 문제가 없고 또 롯데월드라는 커다란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크리오가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잠시를 봤을 때 이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물론 이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되는 시기, 그리고 이 미성, 크로바, 진주가 이제 분양하는 시기, 입주하는 시기가 되겠죠. 또 있습니다. 이쪽에 둔촌주공, 커다란 둔촌주공도 거의 한 12,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앞으로 한 4년이나 5년 후에 이런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럼 헬리오시티가 이 잠실보다 입지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아파트 그 오른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새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파크리오는 뭐 굳이 지금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뭐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고요. 그럼 언제를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 미성, 진주 여기 입주하는 전, 둔촌주공이 입주하는 전 이 시기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이 입주하거나 미성, 크로바, 진주가 입주하기 한 2년 전에 매도 타임을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상황은 다르실 거예요. 굳이 이걸 내가 보유할 필요 없이 내가 이거를 매도해서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부동산 시장이 좀 조용하잖아요. 뭐 가격이 뭐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뭐 한 5억 올랐는데 몇 천만 원 떨어진 것 갖고는 큰 영향을 받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담만 없으시다면 저는 한 2년 정도도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2년이요?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도 보유하셨다가 혹시 전세 만기는 언제세요? 저기 올 여름에 다시 재계약을 그쵸. 했거든요. 뭐 여름에 다시 하셨으면 어차피 내년, 내후년 네. 여름까지는 보셔야 아니, 되잖아요.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 해가지고 내후년 2월이요. 아, 내후년 2월이요? 그러면 네. 내후년 2월까지 그냥 걱정 없이 지켜보세요. 아,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 새 아파트들이 건축을 하면서 뭐 입주 물량이 많아질 때 그때를 빠져나오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보유하시고 보고 걱정 안 되겠네요. 하시고 예, 전세 만기 시점 가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네. 근데 지금 강원도에다가 주택을 하나 지금 졌거든요. 아, 집을 지셨어요. 예, 예. 네. 큰 건 아니고 한 20평 좀 넘게 져서 네. 이게 만약에 팔 때 네.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 또 집이 강원도에 있으시고 또 서울에도 있으세요? 그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저기는. 아드님이 같이 사세요, 지금? 아니요, 거기 그쪽에 잠실 아파트 살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따로 이제 세대가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어머님은 지금 1가구 1주택이신 건데 강원도에 집을 지면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작은 양도세가- 평수인데도 네. 그게 되나요? 양도세가 크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 예. 그 강원도 집을 등기하시 전에 파시는 게 맞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떨어졌거든요. 아, 이제 떨어지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파크리오 하나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개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이신 분하고 요거 하나이신 분하고는 크게 없는데, 그러니까 당장 뭐 양도세가 겁나신다고 하시면 파시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갖고 계셔도 충분히 오를 만한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1가구 주택이 됐을 때 나중에는 분명히 매도하실 때 양도세는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세도 재테크 한 방법입니다. 뭐 1년 안에 파든지 2년 안에 판다든지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3년이었거든요. 근데 예. 9.13 대책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예. 그럼 강원도 그 집을 취득하시고 한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예. 예. 그때 파시면 비과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기한 냈을 때 팔아도 그 정도에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세 한 번 더 돌리면서 전세 만기 시점에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매도를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공 떨어지면서 2년 안에 팔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집을 취득한 상태니까요. 등기가 난 상태에서 2년 안에만 매도하시면 돼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금적인 부분 한번 잘 체크하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용규 소장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갖고 계신다면 이용규 소장과 함께 오늘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저희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02-1638-3918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저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팔려가지고 보유해야 되는지 지금 걱정이 돼서. 집 지금 팔고 싶으신 거죠? 네네. 어떤 거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미사강변도시 네. 25평이거든요. 지금 거기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미사강변도시 센트리버. 센트리버. 네. 네, 25평 보유하고 있으시고요. 네. 네,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네네. 매도보다는 보유해도 괜찮다면 보유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도를 하고 싶으셔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예,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럼 시점이 언제가 제일 괜찮은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지금 걱정돼가지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이거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예, 현재.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분양입니다. 분양 받으셨고, 지금 거주는 네. 어디서 하세요? 거주는 지금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용인에 계시면서 이제 미사가며 센트리버를 분양을 받으신 거고, 네. 이거 25평이라고 하셨죠? 네네.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잘 모르겠어요. 네,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네. 많이 올랐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네네. 네, 오른 걸 생각하면은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사가며 센트리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여기 들어올 거고 이쪽이 한강변인데, 제가 뭐 네. 한 몇 주 전에도 이 미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요 스타일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25평입니다. 25평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억 중후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분양가보다 많이 오른 거죠? 네, 좀 그렇죠. 올랐- 네, 분양가보다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안 오른 아파트가 없겠죠, 미사 지역에. 네. 예, 그래서 미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첫 번째로 5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5호선이 네네. 들어오면서 미사는 더 서울과 접근이 용이해지는 거고요. 지금은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9호선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네. 9호선까지 들어오면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미사가 생겼을 때 요 강을 보는 위치, 그리고 역이 생길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과연 차후에 어떤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까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뭐 한강 조망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미사역의 네. 특성상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울, 네. 뭐 강남, 잠시로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하철이 들어오는 쪽 라인이 훨씬 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센트리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좀 어중간한 위치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한강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여기만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이고, 버스 한 번 타면은 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 역 주변에 있는 비싼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하면서도 자기가 좀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확률은 더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미사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사가 워낙 뭐 좋은 곳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 서울에 뭐가 있어요? 고덕동이 있잖아요. 네, 고덕동. 그러니까 고덕동에도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미사 가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사가 아무리 좋아도 고덕을 이길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고덕에 지금 새 아파트들 상일동역에도 많이 지금 건설하고 있고, 뭐 분양도 하고 입주도 할 거, 그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 줘야지만 이 미사에 있는 아파트들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덕 쪽에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씩 끌어올리면 미사에 있는 이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따라 올라갑니다. 물론 차이는 항상 두고 올라갈 거예요. 몇 억 차이는 계속해서 그 갭은 유지할 텐데, 그럼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새로 입주할 게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역 주변으로 해서 입주할 게 몇 개 남고, 미사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지하철이 뚫리면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게 맞아요.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좀 안정화돼서 계속 좀 보합적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2년 정도 더 보유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이거를 뭐 굳이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한 이익은 챙겼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곳에 투자하실 거라고 하시면 계속 매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에 내놓으신 상태죠? 예. 네. 그러면 매도를 한다고 하면 네. 내년 한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가 안 되고 침체기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지나고 봄이 돼서 뭔가 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분위기가 바뀌면 충분히 수요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를 좀 계속해서 추진해 보시고요. 이거 매도하신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좋은 곳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2년 정도 보유하셔도 크게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니까요. 일단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뭐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 내년 봄쯤에 계속해서 한번 매도를 추진해 보시고 그 매도한 돈으로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지금부터 매도 타이밍 노려보셔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 이영규 소장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어느 지역 지금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예, 옛날 아파트, 부영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예, 거기 한 49평대를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예. 매수를 지금 해야 될지 네. 나중에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 좀 네네. 드렸어요. 아, 지금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되면 더 좋고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매수해도 괜찮은 곳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영 아파트 그 다산동에 있는 걸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서울인데요. 네. 직장이 구리 쪽이어서 네. 가깝기도 하고 단지가 좀 커서 편리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큰 평수가 필요하신 거예요? 뭐 가족이 가족이 많다고. 저기 좀 있어서 네네. 한 40평대 정도를 원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를 조금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도농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부영 단지잖아요, 완전히. 네. 모든 아파트들이 부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영 그린타운 단지인데 몇 단지 보고 계세요? 3단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3단지 정도. 여기 이제 49평이라고 하셨고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네, 알아봤는데 조금 좀 소폭 오른 것 같더라고요.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5억. 한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49평이 5억이라고 하면 평당 1,000만 원대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평당 1,000만 원대. 그러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뭐 경기도 다산이긴 하지만 지금 뭐 도농역을 이용해서 뭐 서울 가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구리에 이제 직장이 있으면서 좀 넓은 아파트를 찾기에는 여기만한 곳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산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 다산 신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건이라든지 뭐 지금 해서 이 다산 신도시인데 이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은 뭐 30평대가 한 6억씩 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다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하면은 가격이 되게 좀 성에 안 차죠. 좀 더 비싸져야지만 그 사시는 분들이 성에 찰 텐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평수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산에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뭐 30평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많다 보니까 이 젊은 30대, 40대 직장인들 이 서울이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산 신도시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리를 통해서 또 다산에는 또 8호선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다산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영 아파트, 도농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실거주 하시기에는 저는 무조건 찬성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거주라는 건 내가 가장 살기 좋은 곳,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 또 직장에서 가깝고 그것만으로도 실거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다. 이럴 때는 조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물론 30평대 많이 살고요. 예전처럼 이 부부들이 뭐 자녀를 많이 낳아서 대가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40평대를 찾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최근에 흐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1, 2인 가구가 워낙 많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1명에서 2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30평대 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30평만 찾을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 대형 평수를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거주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찬성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거주는 내가 가장 편한 곳에 사는 게 실거주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가격이 뭐 투자 목적으로 내가 이 가격을 지금 5억 주고 샀는데 이게 뭐 2년 후에 6억이 되지 7억이 돼야 되지 그런 기대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봤을 때 49평대, 50평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올라주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하지만 이 신도시, 주변에 있는 신도시, 그리고 이제 구리에 생기는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 이 부영 아파트도 워낙 생활 편의시라든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면서 소폭의 상승을 기대한다고 하시면은 매수하셔도 좋고요. 내가 이걸 정말 투자 목적으로 뭐 남들 아파트 오르는 만큼 많이 올라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네. 되셨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결된 전화 있네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살던 아파트를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 동탄에 있는 예. 그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기에 지금 집이 그 좀 오래된 집이 있고 새 네.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래된 집은 좀 3억대 좀 초반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새 아파트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네. 그 풍성 신미주라고 있어요. 네. 그 낡은 아파트를 두 채 사는 게 나은지 그것 네.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풍선 신미주 아파트를 먼저 살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를 처리하셨다 그랬어요? 네, 지금 살던 아파트는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하셨고 네. 어떤 아파트 매도하셨어요? 여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오스카비르자는 아파트인데요. 오스카빌 아파트. 네. 뭐 매도하시고 이제 이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동탄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동탄에 지금 말씀의 요지를 들어보면 낡은 아파트를 두 채 사는 게 나을지 좀 비싼 새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게 나을지가 궁금하신 거고요. 네. 네. 신미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동탄역 인근에 있는 신미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동탄에 이제 신미주가 여기 1기 신도시도 있고 2기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미주 아파트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신미주 아파트가 여기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동탄이 여기인데 여기도 동탄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여기는 좀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긴 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아마 오산인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동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동탄 1기 신도시에 처음 조성됐을 때 공급량이 4만이었거든요. 사람이 한 4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2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10만 가까운 인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데가 동탄이거든요. 그래서 동탄을 보시면 이 지금 요 동탄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탄역 주변으로 해서 이 시범 단지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알고 계시죠? 맞아요. 여기 막 30평대가 막 7억까지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범 단지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반해서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앞으로도 입주할 아파트들 이런 많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미주를 보시면, 그러니까 신미주 자체로만 한번 볼게요. 이게 연차가 꽤 됐죠. 네. 예,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치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 동탄역이 있고 뭐 SRT라든지 뭐 GTX가 들어오는 동탄역에서 뭐 한 걸음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뭐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는 게 학군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학교 인근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 지금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네. 한 3억 초반대 하죠? 네, 맞아요. 예, 30평대가 3억 초반이라는 거는 동탄에서도 이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닙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연차라든지 뭐 세대 규모 그리고 뭐 신미주라는 브랜드 이름,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평당 1,000만 원대가 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내 아파트가 그래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여유만 되신다고 하시면은 이 신미주 뭐 두 채를 사는 것보다는요. 당연히 요 시범단지 쪽에 있는 아파트 좀 비싸더라도 여유만 되신다면은 요런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주하기도 편할 뿐더러 그래도 이 아파트들이 이 동탄 2기 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많이 떨어질 거고요. 이 아파트들이 올라야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탄 2기 신도시 상황을 봤을 때는요. 제가 볼 때 더 오르긴 조금 어려운 데가 동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거주하시 가장 좋은 아파트, 좀 내가 뭐 경제적 여건을 따졌을 때는 신미주 아파트에서 실거주하시는 거 찬성. 하지만 내가 좀 더 가격이 오르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면은 부담만 없으시다면 당연히 가장 입지가 좋은 이런 시범단지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라면 이거 두 채 사느니 이거 한 채 사는 결정을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괜찮으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주만으로는 상상을 좀 줄였지만 일단은 조금이라도 시세 차이 이걸 좀 생각하신다면 다른 쪽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역시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전화 보내주고 계시네요.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에서 또 반갑게 맞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역곡에요. 네. 청암 아파트하고 일두 아파트하고요. 예. 이 재건축 보고 샀거든요. 아, 재건축 보고 지금 보셨어요? 예. 네네. 근데요. 네네. 이거를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궁금해서 전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전망 살펴드리면 좋을까요? 네네. 네.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몇 평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17평하고요. 17평이랑 일두 17평하고요. 청암 아파트 27평이요. 1도는 17평, 청합 아파트는 27평.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부천에 이제 역곡역 인근에 아파트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네. 재건축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재건축이 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를 보니까 일두라 네. 그랬어요. 일두 맨션. 일두하고요. 네. 청암이요. 또 청암 2차. 네. 세대수 몇 세대도 안 되잖아요. 아, 청암 몇 세대 안 돼요. 그쵸. 일두는 한 300세대 되고요. 청암은 한 50 몇 세대, 일두는 네. 한 300세대. 네. 그러니까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없는 동네긴 해요. 역곡동이. 그렇죠? 네. 이 주변으로 해서 큰 단지보다는 이 역곡 2편 한선의 가장 새 아파트잖아요. 네. 현재 2010년 초반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네. 지금 뭐 30평대를 보더라도 한 4억 중후반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뭐 새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네. 지금 4억 중후반이니까 뭐 네. 비싸봐야 뭐 5억대 그 정도가 이제 30평을 받을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은 이 지역이 지금 재건축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시장이 가운데 있는 데다가 일단 제가 네. 재개발 재건축 말씀드릴 때 시장이 있으면 네. 좀 시간이 더딥니다. 이 시장 네. 상인들의 반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청암이라든지 여기 있는 일도 아파트들 맨션 아파트 이 주변에도 대부분 나홀로 막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뒤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비해서 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저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힘든 이유가 뭐 땅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부천에서 분양을 하면은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부천인데 그나마 이제 부천에서도 어때요? 이 중동 상동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요 뭐 부천역, 중동역, 송내역 이쪽으로 해서 새 아파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외곽 네. 쪽으로 해서 뭐 이쪽 원정동, 도당동, 또 이쪽 소사동, 괴안동, 역곡동 이 지역은 크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무한한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굳이 뭐 거주 안 하신다고 하시면 매도하실 네. 수 있을 때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단순하게 이걸 재건축을 바라고 내가 뭐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보유하시는 거는 어떻게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최근에 이 뭐 송내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서 드디어 부천에서도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네. 그만큼 부천은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지만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얘가 새 아파트로 변신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변신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이런 새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 좀 드렸습니다. 보유보다는 매도하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새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세워보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략 세우다가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꼼꼼하게 전략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또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아, 영등포 구청역 부근에 예. 다세 빌라를 좀 매수하기 전에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해도 될까 해서 예. 연락드렸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주변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그 번지수를 제가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확인이 예.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 주변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네. 괜찮은 건지 지금 네. 투자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거주 목적일까요? 예,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투자해도 괜찮은 곳인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일단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궁금증 또 여쭤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영등포 구천역 인근에 다세대를 네. 투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일단 여쭤볼게요. 투룸인가요? 쓰리룸인가요? 예, 투룸입니다. 투룸이고요. 네. 가격은 분양가는 얼마예요? 2억 9천입니다. 2억 9천이요? 예. 이게 준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준공을 앞두고 있나요? 준공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등포 구청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신축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을 거예요. 뭐 예. 다세대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많이 이제 들어서는 게 바로 이 지역인데 지금 2억 9천이라고 하면은 그 전세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분이 2억 2,300 정도라고. 2억 2,300이요. 예. 그럼 이제 2억 2천이라고 하면은 실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7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실투자금이 7천만 원이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이 7천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세대나 주택 투자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거는 노후화가 뭐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뭐 30년이 지나야지 재건축이 되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다세대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아파트보다 빨리 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한 어떻게 뭐 5년에만 지나더라도 이거는 신축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신축이라서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걸 투자해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천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7천을 투자하셨어요.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전세를 맞추고. 그럼 이게 2년이 지났을 때 과연 얼마가 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신축 다세대를 투자할 때 한 3천에서 4천만 원 투자하시면 2년 정도 지났을 때 한 3천에서 4천만 원이 오른다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그럼 2년 만에 100%를 기대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전처럼 이 투자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땅값이라든지 이게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실투자금이 먼저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100%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천자님께서 내가 7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년 안에 내가 이게 한 3천이 올랐다. 그럼 난 이때 빠져나올 거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 저는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의 바로 인근에 있고 또 이제 뭐 5호선이 지나고 위로는 이제 9호선이 지나고 또 이제 목동이라든지 위에 보면은 뭐 마포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영등포는 여의도와 묶어서 서울 3대 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개발 그런 기대감이 높은 곳이고 이 중공업 지역 개선에 따라서 영등포와 성수가 지금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하셔도 괜찮고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정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7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나는 네. 얼마의 수익을 가져오면은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 수익만 딱 정해놓고 그 기대 수익이 만족됐다. 그러면 그때 네. 빠져나오는 방법. 그것만 확실하다고 하시면은요. 저는 지금 이 영등포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는 거 적극 찬성을 드릴 거예요. 대신 목표 확정히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금액이 찼을 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다면은 저는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나만 뭐 여쭤볼 게 네네. 있는데요. 예. 그 상계 주공 아파트 쪽으로 투자는 어떤가요? 아, 상계주공이요. 예. 뭐 상계주공도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불과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계주공 가시면은 뭐 갭 차이가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큰 갭 차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은 원래 전세가가 좀 낮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하시려면 막 1억에서 1억 5천 사이까지 투자 금액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상계주공은 뭐예요? 재건축이잖아요. 예. 재건축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건데 지금 안전진단 강화가 되면서 이 상계주공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진행이 계속해서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의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기대 수익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장기로 내가 투자를 한다. 나는 한 7, 8년 묶어둘 거야. 하면 상계주공 가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나는 2년, 4년의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기대 수익만큼 얻으면 나올 거야 하시면은 신축 다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인지 장기인지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따라서 여기는 장기, 여기는 단기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